오늘의 공모주, 오늘은 참가번호 23번 제노코와 24번 자이언트 스텝이 청약일과 상장일이 동일하게 예정되면서 3월에 빅매치가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두 기업의 사업 분야를 보면 제노코는 위성통신 분야, 자이언트 스텝은 영상 콘텐츠 분야입니다. 두 기업 모두 기술 성장 특례 케이스로 상장하는 공통점이 있고 청약 일정은 3월 15일에서 3월 16일까지로 동일하며 결정적으로 3월 24일 같은 날 상장일이 잡히면서 두 기업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공모가의 경우 제노코는 공모가 밴드 상단보다 9% 수준을 올려 36,000원으로 확정했고 자이언트 스텝은 밴드 상단인 11,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공모 규모는 제노코가 176억으로 자이언트 스텝보다 약간 크지만 공모가 기준 시총은 오히려 자이언트 스텝이 1,037억으로 약간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날 상장하게 되면 공모 규모가 크면서 시총이 무거운 종목이 불리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모 규모나 시총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이 공모주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배정 방식을 보시면 이제 균등 배정은 50% 한정으로 굳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두 기업은 균등 50%, 비례 50% 고정이기 때문에 균등 배정에서 소수점 주식은 추첨을 통해 한 주 배정받게 됩니다. 청약 한도의 경우 제노코는 DB금융투자에서 모든 고객 약 2억 수준까지 청약 가능하고 자이언트 스텝은 한국투자증권에서 최저 등급인 온라인 기준으로는 5,500주 약 3천만원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고객 등급에 따라 한도를 차등하여 적용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번 대결의 관전 포인트는 테마입니다. 두 기업 모두 최근 이슈가 되는 테마를 품고 있습니다. 제노코는 테슬라 창업자 머스크의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주도하고 있는 우주항공 테마, 자이언트 스텝은 최근 미국 증시에 상장한 모바일 게임사 로블록스가 주도하고 있는 메타버스 테마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각 테마주 중 제노코의 유사기업과 자이언트 스텝의 유사기업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보여준 평균 주가 상승률은 제노코의 우주항공 테마가 67%였으며 자이언트 스텝의 메타버스 테마가 35%였습니다. 올해 주가 상승률은 우주항공 테마가 보다 우세한 주가 상승률을 보이긴 했지만 메타버스 테마는 가장 최근인 3월에 들어서 로블록스 상장의 영향으로 시장에 더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주가 상승률은 우주항공 테마가, 앞으로의 기대감은 메타버스 테마가 우위인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두 기업의 주간사인 DB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의 수수료 징수 대결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를 건당 2,000원 부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고객이 이체 수수료도 건당 500원을 내야 하는 등 수수료를 잘 걷어가기로 유명한 증권사입니다. 한편 DB금융투자는 청약 수수료는 없으나 청약증 거금의 환불 자동이체 시 자동으로 500원의 이체 수수료가 차감되고 직접 이체 시에도 건당 500원의 이체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1회 이체 한도가 대부분 1억 이하이기 때문에 1억당 500원의 이체 수수료가 부과되는 셈입니다. 다만 CMA 계좌가 있다면 CMA 계좌를 통한 이체는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이언트 스텝에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있다면 제노코는 에어버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항공 및 방산 기업 에어버스와의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겠습니다. 한편 자이언트 스텝은 지난 2020년 네이버가 지분 투자에 참여하여 공모 후 기준 7.6%의 지분율이 있으며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자이언트 스텝의 테마로 연결된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이용하여 사회, 문화적 활동을 하는 것처럼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공간을 말하는데 코로나로 촉발된 언택트 시대에 따라 메타버스는 가까운 미래에 메가트렌드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노코는 위성 탑재체 분야, 통신기 국산화에 성공한 위성통신 및 항공전자장비 개발 기업으로 정부의 우주 개발 사업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위성에서 720mbps의 빠른 속도로 영상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X밴드 트랜스미터이며 이 기술 바탕으로 스페이스 헤리티지, 즉 위성 탑재 경험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스페이지 헤리티지는 위성 발사 프로젝트 참여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며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등 국내 방산 대기업이 주요 고객사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에어버스, 로키트 마틴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영상 효과 기술을 기반으로
광고 영상과 리얼타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최근 영상 콘텐츠 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있는 OTT, 메타버스라는 테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VR, AR의 실가명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리얼타임 엔진 기술이며 온라인상에서 콘서트와 같은 대형 퍼포먼스에 필요한 XR 라이브 콘텐츠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스톱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네이버, SM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다양한 리얼타임 콘텐츠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해외 기업으로는 넷플릭스, 디즈니의 벤더사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미국 법인을 설립하여 현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을 보면 제노코의 경우 이익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기술 특례 상장임에도 꾸준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2021년에는 매출 480억에 영업이익 62억을 전망하는 등 전년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의 매출은 국내 방산 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대부분 수익성이 낮은 방산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어 향후 수익성 개선 여부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반면 자이언트 스텝의 경우 매년 20억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24억의 영업 손실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부터는 매출 350억, 영업이익 44억을 달성한다는 것이 회사 측 전망인데 과연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공모주 투자 관점에서는 비슷한 규모의 두 기업이 동시 상장한다는 것이 두 기업 모두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노코의 주당 단가가 높다는 착시 현상이 있어 이 부분이 주가 상승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공모주 오디션에서 심사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은 어떤 평가를 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기관 경쟁률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역대 최고 기관 경쟁률이었던 아이퀘스트의 1504대 1을 크게 뛰어넘은 1691대 1의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참여 건수도 역대 최고 기록인 것으로 보이며 가격 미제시 포함 97%가 밴드 상단을 크게 초과한 13,000원 이상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공모가를 당연히 올릴 거라 생각했는데 공모가는 11,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청약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게 찔려서 청약자들에게 당근을 주겠다는 의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공모가를 올리지 않은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이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제노코는 자이언트 스텝과 비교하면 다소 부족한 결과지만 기관 경쟁률이 1452대 1로 최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고 기관이 신청한 가격도 밴드 상단을 초과하여 36,000원 이상 신청한 비율이 가격 미제시 포함 96.5%나 되기 때문에 공모가를 올리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더 좋았던 자이언트 스텝이 공모가를 올리지 않은 것과 비교가 되면서 제노코는 의문의 일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측에서 기관은 두 기업을 모두 S등급으로 평가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모주 한 잔이 상장일 옥석을 가리기 위해 간단한 지표로 평가하는 방법인 옥석 진단에서도 자이언트 스텝과 제노코가 나란히 8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자이언트 스텝이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유통 가능 주식 비율, 매수호가 기준 장외 시세 등 모든 항목에서 제노코의 근소한 우위를 보이며 아쉽게 S등급을 놓친 A등급을 받게 되었고 제노코는 아슬아슬하게 A등급에 턱걸이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모가의 적정 수준에서는 제노코와 자이언트 스텝 모두 공모주 한 잔이 산정한 공모가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제노코의 경우 공모가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비교 기업을 근거로 한 공모가는 적정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공모가는 두 기업 모두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평가 등급 A를 부여했습니다. 심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제노코와 자이언트 스텝은 최종 A+ 등급으로 청약 라운드에 동반 진출합니다. 구독자 심사위원 분들의 평가에서도 S등급과 A등급의 상위 등급으로 평가한 비율이 자이언트 스텝은 36%, 제노코가 34%이며 여기서도 근소한 차이로 자이언트 스텝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닉네임 희장님은 제노코에 대해 자이언트 스텝은 초과 안 했는데 공모가 3,000원 초과한 것이 너무 아쉽네요. 저는 풀청약 하려는데 DB금융투자가 또 먹통될까봐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시며 지난 12월 TLB 청약에 악몽이 재현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담긴 심사평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DB금융투자가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쳤길 바랄 뿐입니다. 닉네임 박서현님은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 드디어 한투 300% 맞춘 걸 쓸만한 게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 짧은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되는 것 같은 느낌의 멋진 심사평을 해주셨습니다. 닉네임 공모주 한자는 자이언트 스텝이 메타버스를 타고 상장에 큰 걸음을 갈 때 제노코는 에어버스에 타서
항공 출발이 지연되는 상황이 상상됩니다. 하필이면 자이언트 스텝과 상장일이 겹치는 바람에 제노코는 닫은 밥에 코를 빠뜨린 격이라고 심사평을 남겨보았습니다. 이제 두 기업이 심사위원들에게 마지막 어필을 하기 위해 준비한 개인기를 보여줄 시간입니다. 성대모사가 아닌 주가모사이며 최근 테마로 주가가 상승한 유사 기업의 주가를 흉내내는 개인기라고 합니다. 먼저 제노코가 흉내내려는 종목은 바로 위성통신 부품 관련 유사 기업으로 2020년에 세트레가이와 2019년에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이 두 기업의 PER을 제노코가 흉내내는 데 성공한다면 주가는 62,200원에서 68,600원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한편 자이언트 스텝이 흉내내려는 종목은 경쟁 기업이자 메타버스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덱스터와 위즈윅 스튜디오입니다. 두 기업은 최근 적자로 전환하여 PER을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총을 흉내내보겠다고 하는데요. 덱스터는 약 1,900억 수준, 위즈윅 스튜디오는 약 2,900억 수준으로 이 시총을 자이언트 스텝이 주가에 적용해보면 19,300원에서 29,400원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만약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 위즈윅 스튜디오만큼의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해준다면 상장의 따상까지도 가능한 개인기를 보여준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주 한 잔의 청약 계획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균등 배정 물량으로 봤을 때 두 기업 모두 한 주 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두 기업 모두 상장의 주가 상승 폭이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 주라도 배정받으면 주말 치킨 한 마리는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제노코의 10주, 자이언트 스텝의 10주 청약할 계획입니다. 비례 배정의 경우 청약 한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에 먼저 청약하는 계획을 세우고 남는 자금을 제노코에 청약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에서 온라인 등급이라면 풀청약을 한다고 해도 두 주까지 배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실제 비례 경쟁률은 4,000대 1 수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5,500주 청약 시 한 주 배정받는다 생각하고 청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공모주 한 잔은 현실적으로 균등 1주, 비례 1주를 목표로 하고 풀청약보다는 비례 청약에서 소수점 546입에 따라 한 주를 받는 가능성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청약 마감일 오후 경쟁률을 확인하고 가족과 함께 3,000주에서 4,000주 수준으로 분산하여 청약해볼 생각입니다. 이 전략은 한 주 배정을 보장해주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 부탁드리며 특히 우대 고객이시라면 이런 계산은 절대 하지 마시고 소신껏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금으로는 시스템이 불안한 DB에 청약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 TLB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2시 이전에 청약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저희 의견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상 오늘은 공모주 두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